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세계 물류의 동맥경화를 만들어냈던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가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수에즈 운하를 대각선으로 길을 막고 있던 초대형 컨테이너 화물선 에버 기브노가 마침내 제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9일 오전 제방에 올라탄 에버 기브노를 예인선들이 밀고 당기며 군안에 성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청 관계자는 에버 기브노가 운하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군안 자회사 스미트를 통해 구조 작업을 이끈 네덜란드의 보스칼리스는 이번 주 중으로 군안 가능성이 70%라고 밝혔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에버 기븐의 뱃머리를 제방 진흙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여파는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들이 수에즈 운하 주변에 발이 묶이고 일부는 열흘 이상 더 걸리는 아프리카 대륙을 도는 항로로 뱃머리를 돌리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물류 컨테이너에 더욱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운하 가동이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해상 물류망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예정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박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전세계 선박의 현재 위치를 볼 수 있는 베슬 파인더의 사진을 보면 2021년 3월 30일 기준 에버 기브노는 좌초되었던 수에즈 운하에서 빠져나와 넓은 바다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또한 기다리던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운하 주변으로 모여드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수에즈 운하 주변에서 정상화를 기다리던 선박은 대략 400척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수에즈 운하 관리 당국은 운하 교통량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150척으로 운하 통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라비 SCA 청장은 이집트 TV방송에 나와 정상적인 경우 하루 90척을 통과시키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라 규모를 15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예상보다 빠르게 수에즈 운하가 복구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에즈 운하 봉쇄 기간 동안 물류 중단으로 하루 100억 달러, 한화 11조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벌써부터 책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정리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 배의 소유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해당 선박의 정식 이름은 에버 기븐호입니다. 이 배는 2018년 일본 이마바리 조선에서 건조하였으며 현재 소유회사는 일본의 쇼에이 기센입니다. 하지만 이 배는 현재 대만의 에버그린사에 임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선체에 크게 써져 있는 에버그린은 용선사인 에버그린사의 이름이고 선박의 앞쪽에 작게 에버기브노라고 배의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간단하게 대만 대 일본의 공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는 부양 당일은 제외한 6일로만 계산해도 70조 원이 넘는 수준이며 이후 완전 정상화까지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100조 원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에버기브노 자체 피해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투입된 네덜란드 업체 스미트 셀비지는 배와 화물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공보수를 수령하는데 이 금액 역시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수억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이해 당사자 간 치열한 책임 전가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대만보다는 일본 측에서 배상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전해지는 보상 과정은 에버 기브노를 포함하여 이 선박의 좌초로 인해 운항이 멈춘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이들 보험사는 다시 에버 기브노의 선주에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버 기브노의 선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주는 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일본의 쇼에이 기센이며 선체보험은 일본의 MSN-AD, 책임보험은 영국의 P&I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보험마저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험사인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사의 모기업이 도요타 자동차라는 점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이번 사태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자회사가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까지 안게 되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외신들은 선사와 보험사에서 보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에버 기브노 선체에 대한 피해 보상, 화물에 대한 피해 보상, 수에즈 운하를 파손시킨 데 대한 피해 보상,
마지막으로 인양에 드는 비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모두 합쳐서 각 보험사들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 선박이 400척이 넘고 피해 금액 또한 너무 크기 때문에 책임 문제를 놓고 앞으로 수년간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3월 29일 이집트 당국이 수에즈 사고의 책임 관련 발표를 하게 되자 일본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하브 마미시 이집트 수에즈 운하 담당 보좌관은 이번에 벌어진 일의 책임은 선주에게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오사마 라비 수에즈 운하관리청장 역시 강풍이 주요 사고 원인이 아니며 기계적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마미시 보좌관은 이어 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에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박 좌초로 인한 결과에 대한 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에즈 운하를 관할하는 이집트 정부는 쇼에이 기센에 사고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일본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반면 한국은 다양한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한국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은 물론이며 과거 한국 기업이 수에즈 운하에서 달성한 세계 신기록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세계 최다 선정량인 19,621TEU를 싣고 유럽으로 출항한 HMM 알헤시라스호가 수에즈 운하를 무사히 통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헤시라스호는 이번에 사고를 낸 에버기브노보다 더 큰 2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선박 길이 400m, 넓이 77.5m라는 규격을 두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알헤시라스호의 선박 길이는 399.9m, 넓이는 61m로 여기에 19,621TU의 선정량을 싣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서 최다 선적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는 중형차 39,00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1년 뒤 일본에서 건조된 에버기브노가 낸 사고로 인해 2020년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된 것으로 알려진 알헤시라스호의 명성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이후 HMM은 일부 선박들에 대한 희망봉 우회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29일 HMM에 따르면 24,000TEU급 HMM 스톡홀름호와 HMM 로타르다모, HMM 더블린호, 5,000TEU급 부정기선 HMM 프레스티지호 등 4척이 희망봉 노선으로 우회한다고 밝혔습니다. HMM 선박 중 24,000TEU급 HMM 그단스크호는 여전히 수에즈 운하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MM은 통항이 시작되더라도 군수용품이나 의약품 등 시급을 요하는 선박이 우선 지나가게 되는 만큼 일부 선박 우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항로의 항해 거리는 늘어난 만큼 선박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희망봉 항로를 이용할 경우 해적의 바다로 불리는 서아프리카를 지나야 합니다. 희망봉 항로는 대항해 시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일한 바닷길이었습니다. 희망봉이라는 이름도 149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항로는 1869년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진 이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이 항로를 이용한 것은 1970년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는 해적으로 악명이 높은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세계 해적 납치 사고의 96.3%가 이곳에서 발생했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난해 이 지역에서 납치된 선원만 130명, 선박은 3척에 달합니다. 결국 해적들로부터 한국 선박들을 지켜내기 위해 청해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은 아덴만 일대로 이동했으며 우리 선박에 대한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문무대왕함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 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 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일본은 막다른 길에 몰린 반면 한국은 과거의 신기록, 현재의 수주, 미래의 사고에 대한 대처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의 선박들과 청해부대 장병들 모두 무사히 항해를 마치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